이 안 낳는 심리는 그래서 고통이 지금 즐거움을 이기지 못해서다. 거의 아기를 거의 낳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은 아기를 낳았을 때 이 손익계산이 있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일단 몸이 아파요. 여자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일단은 자연분만으로 낳을 것인가 중절 수술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선배들한테 물어봅니다. 그게 얼마나 아프냐고. 그러면 다 죽다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모든 인간은 죽고 싶지 않아요. 못하러 죽고 살아날 거를 굳이 해? 이러면서 안 낳는 쪽으로 지금 70%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예전 엄마들은 안 그랬냐? 저는 물론 어릴 때 아기를 낳고 싶다 했지만 많은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몸을 찢고 뭐 죽을 것 같대요. 그리고 실제로 전 3명 낳았지만 셋째 때는 유언도 남겼습니다. 나 죽으면 애를 키워줘 이랬는데 그 애가 저기 잘 있는데 어쨌든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고통만 얘기해요. 그리고 좋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자기가 봐도 자기 엄마가 저런 걸 낳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또 자기가 낳아서 저거를 10년, 20년을 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솔직한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애를 낳을 자신이 없다. 그리고 애가 아프다는데 나 그거 왜 아파가면서까지 낳아야 되냐. 지금 안 낳자 했는데 남자도 그래 나도 안 낳자. 나도 어차피 애 돈 많이 든대. 한 명당 1억이래. 안 낳고 그냥 살자 하는 거에 합의가 일단 맞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죠, 생각보다.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그럼 계속 안 낳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낳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낳는 사람이 일단 인구 문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케이스를 알아보면요. 약간 제 케이스일 텐데요. 일단 남편 된 사람, 이제 결혼 제도 하에서 이 남녀가 궁합이 잘 맞아야 됩니다. 예, 일단은 너무 좋아요. 뭔가 성적인 이런 여러 가지가 너무 좋아요. 뭔가 잘 맞아요. 뭔가 그냥 좋아, 기분 좋아, 행복해. 이러면 일단 애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이제 고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애를 낳냐, 애를 어떡하냐, 애를 키우는 비용이 어떠냐, 집은 어디 하냐, 이거 다 사실 개나 줘버립니다. 당신의 섹스 생활은 어떠십니까?예요. 남녀가 만났는데 미치고 팔딱 뛰고 좋고 막 오늘 막 또 끌어안고 이렇게 그게 막 반복이 되고 좋아야 아기가 생깁니다. 근데 그리고 아기가 생길 뿐더러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남녀가 서로 막 뭐라 그럴까요? 이 뽕을 맞은 상태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모르게 막 가슴 벅차오르고 뭔가 이 사람하고 희망적인 미래가 펼쳐질 것 같고 뭔가 지금 이 쾌락이 계속 지속될 것 같고 하나님이 사실 그걸 준 겁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그래야 아이를 낳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취한 사람들만 사실 아기를 낳는 확률이 높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뭐 어떤 생을 통해서도 임신이 되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거는 뭐 꼭 어떤 행복하고 쾌락이 있어야지만 임신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 제도 하에서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임신이 잘 되는 것은 성적 만족도예요. 근데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만족도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드릴게요. 성적 만족도가 그냥 생기냐? 어머니가 설거지를 6번 시키는데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6번 생긴 그 체력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이 하재요. 좀 쳐자. 나 좀 건들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인간의 체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이 한 남자의 체력과 한 여자의 체력. 한마디로 이 둘이 성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으려면 가사 노동이 많이 줄어야 됩니다. 가끔 뭐 많이 시켜 먹어야 되고요. 뭐 서로 집안일이란 거 막 청소를 10번 하는 남자가 어떻게 섹스를 잘해요. 거기다 힘 다 쓰는데 그냥 막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력 상태에서 일이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좀 그래도 우리 좀 오늘 좀 무릇한 기분을 가져볼까? 이런 정도 상태를 가족과 사회와 일터에서 만들어줘야죠, 사실은. 그게 가장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로 가는 전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근데 할머니랑도 살은 적이 있고 시부모님하고 산 적도 있습니다. 근데도 남편하고 아주 지속적으로 사실 많이 했어요. 잘. 그것은 왜 그랬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고 너무 좋아했는데 좋아한 거 대비 서로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수도 없는 고통이 이제 찾아와요. 그 수도 없는 고통을 이겨내려면 이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도 낳고 고통을 다 이겨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쾌락을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통들을 그냥 거뜬히 이겨요. 그리고 그 거뜬히 이기면서 그 남자 여자는 없거든요. 그때 서로 사랑을 나눴던 그 남자 여자는 눈앞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저 멀리 기억에서 찾아서 그때 그래 그놈이 그 이놈이지. 그때 그래 걔가 막 나한테 이렇게 행복을 해줬던 걔가 얘가 맞을 거야. 눈, 코, 입은 비슷하게 생겼잖아. 저도 남편하고 가끔 이렇게 뭘 하면서 일을 하면서 옆에 모습을 보는데 그래 눈, 코, 입이 맞네. 그 남자의 눈, 코, 입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러면서 아 맞네. 그 남자네. 아, 그러면서 또 그 추억이 떠오르면 막 그냥 기분이 10년이 지나도 좋아요. 그 추억, 그 데이트할 때의 추억, 그리고 그때 막 설렁탕 하나 사줬는데 고마워하고 뭐라고 내가 뭐 별거 아닌 거 해줬는데 좋아하고 저희는 이제 그 당시 까르푸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까르푸에서 이제 먹을 돈이 없어서 시시코너를 몇 바퀴를 돌면서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그거 시시코너를 몇 바퀴 돌면서도 좋고 헤어져야죠. 만약에 야 너 밥도 못 사주고 너 뭐 설렁탕 하나도 못 사주는 사람인데 내가 너랑 왜 만나야 되니? 지금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잖아요. 애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돈이 좋은 거고 그 사람이 가진 차가 좋은 거고 그 사람이랑 앞으로 들어올 월급이 좋은 거일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들이 너무 좋은데 조건을 빼고도 좋지 않을 때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아이는 고통입니다. 예, 당연히 고통이죠. 아이 몸이 고통이고 아이를 낳으면 잠도 못 자요, 새벽에. 서로 깨고 하고 2시간만 더 자고 싶어 하는데 막 저희 남편도 나중에 하도 저기 애 낳는데 분유값 벌어야 되고 저기 기저귀값 벌어야 돼가지고 막 저기 가락시장 보냈습니다. 근데 가락시장 가서 거기 쌀도 팔고 쌀더미 깔려 죽을 뻔다고 막 이랬는데요. 애를 낳으니까 애를 낳잖아요. 애가 드는 돈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왜냐면 둘이 살 때야 그냥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 굶어도 되고 아니면 뭘 그냥 버티자 시시코너 돌자인데 아이들 낳아서 딱 1년까지는요 정확하게 기저귀값과 정확하게 분유값 모유를 먹더라도 어쨌든 아이들에 대한 비용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돈을 벌 수 있냐 못 버냐 그 돈을 이 두 부부가 벌기로 마음먹냐 한 명이 벌 때 한 명이 애를 키우냐 한 명이 그 아주 환상의 콜라보가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의 콜라보를 하기 전 단계가 데이트고요. 그 전 단계가 신혼입니다. 그때 아무리 고통이 있고 힘들고 짜증이 날지라도 우리는 사랑해. 우리는 섹스도 좋아. 우리는 뭔가 즐거운 경험이 있었어. 우리는 뭔가 없을 때도 서로를 위했어. 그리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나는 좋은 때가 많았어 라는 추억이 풍성해야 아이를 낳게까지 생각이 들고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그 두 젊은이들만 해야 되냐?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직장에서도 도와줘야 되고요. 그럼 사회에서 도와줘야 되고 국가에서도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수준이 됐어요. 왜냐면 한두 명이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 고통 속으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새 아이를 낳았던 지금 큰애가 전 20살이 됐으니까 20년 전에 아이를 낳았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요. 고통만 있느냐? 너무너무 행복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고요. 그 아기가 20살이 돼서 저한테 플러팅을 합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볼따기를 치고 가요. 아이를 낳고 특히 아들, 딸을 낳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큽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멋있어 했던 그 남자의 연령이 돼요. 그 아들이 엄마를 이뻐해줘요. 그냥 제 세포가 살아납니다. 내가 그 기저귀를 갈고 쭉쭉 커라 다리를 만져줬던 제가 엄마가 이쁘대요. 엄마 귀엽대요. 우리 엄마만한 사람 없대요. 살만 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이걸 누구한테 말해요. 네. 이거를 외로운 아줌마들이나 이상하게 저기 뭐 호스트바 가서 이상한 사람한테 술을 한 잔 따라 마시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다 그 사람들 그냥 헛한 거예요. 아들이 예뻐하는 엄마가 되면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걸 딸이요? 딸이 뭐라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가져오고 엄마밖에 없다면서 엄마 주물러주고 저도 둘째 딸이 또 잘 주물러요. 근데 얘가 전에는 1시간씩 주물러주더니 이제는 7번씩 7번만 주물러주더라고요. 이거 뭐 맞들리면 안 된대요. 엄마가 자기 그래가지고 적당히 안마를 해주고 또 찾게 만드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안마를 해준 딸이 있고요. 셋째 딸은 막 애교에 저랑 같이 먹방을 하고 어디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고 꽁알꽁알 자기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다 얘기해줘요. 너무 재밌어요. 초등학교 3학년의 세계를 제가 다 알게 됩니다.
너무 말할 수도 없는 보람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든 부모가 이렇게 말하고 느끼느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저는 제가 그 고통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최대로 늘리는 류의 선택을 제가 한 거예요. 가족 안에서, 아이들과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육아가 고통은 짧았고 보람이나 행복은 좀 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라고 그렇게 못할 리가 없어요. 왜냐면 다 쳐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큰 솔루션은 내가 아이들 키우고 남편하고 크는 데 있어서 뭐 시부모님 내지는 뭐 누구 뭐 사돈의 팔촌 누가 막 잔소리를 해서 내가 힘들다 미안한데 죄송한데 저는 이 아이들만 잘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조금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모든 제사 8번을 섬기면서 내 아이들도 잘 키우고 이거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행복하고.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디 저기 땅이 한 10억어치가 어디가 오지 않고서는 그게 정말 저게 가능하다고? 저렇게 진짜 넉넉하게 저 사람은 모든 게 가능하다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드뭅니다. 그래서 나는 요 정도면 행복하고 요 정도면 가족 안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어라는 여러분의 플랜을 짜셔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작가입니다. 여러분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나는 새 아이를 키울 건데 이렇게 키울 거야. 요 정도는 해줄 거야. 요 정도는 못 해줘. 그러나 우리는 저도 이제 남편하고 그래도 그 아이들 키우는 거에서 그래도 잘 맞아요. 결혼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열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결혼을 만족하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뭐 대략 설명해 드리면 남편과의 관계, 당연히 결혼 만족에 있고요. 남편과의 성관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아내와의도 마찬가지고요. 배우자죠. 세 번째, 자녀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자녀가 속 안 썩인다, 공부를 잘한다, 엄마 말을 잘 듣는다. 이거는 그냥 결혼 생활의 만족도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경제적 부호, 이거는 결혼 만족도에 큰 걸 차지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도 괴롭히고 막 남편 막 바람피고 괴롭히고. 근데 남편 때문에 50억 부자가 됐어요. 집이 막 있고 차가 막 마으바우 이번에 그런 차를 막 선물로 주고 살만합니다. 뭐냐면 결혼 만족도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는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결혼이 유지되는 이혼이에요. 하나도 없으면. 그리고 시부모님 만족도도 있고 친정부모 만족도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상하게 나는 이 결혼만 했는데 우리 장인 장모가 해주는 밥만 먹으면 행복해. 이래서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해주고 우리 딸 성격이 개팍한데 살아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 때문에 사는 경우도 있고요. 며느리가 시부모님한테 가면 시어머니가 찔러주는 7만 원, 10만 원 이거 너 고생 많다 내가 줄 건 없는데 이거라도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결혼 만족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다양하다. 그리고 각자의 행복을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살아온 삶 안에서 펼쳐집니다. 사실은 이 남자가 처했던 이 가족과 이 여자가 처했던 가족이 변하지 않아요. 그 가족이 고스란히 와서 살아가기 때문에 원래 주어질 수 없었던 행복이 갑자기 주어지진 않습니다. 원래 시아버지가 난폭했는데 갑자기 막 엄청 행복하고 따뜻한 아버지가 되진 않아요. 그 난폭한 아버지 또 언제 나타납니다. 또 장모님이 막 밥도 한 번도 안 해주던 커리어 우먼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위 나타났다고 밥 한두 번은 해주겠죠. 근데 따뜻한 밥 해주지 않아요. 그런 거는 요행입니다. 어차피 없었던 거는 뭐 결혼 후에도 없어요. 그거는 요행이지만 이 가족, 이 남자 여자가 만나고 이 낳은 아이들과의 여기서 우리가 최대치 행복할 수 있는 건 뭘까는 그건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어요. 저도 남편과 그런 걸 만들어 갑니다. 저희가 하나 리조트 가고 싶다고. 그러면 사실은 당연히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못 가?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가게 해주려고 애를 써요. 그걸 예약하려고 수도 없이 들어가 보고 또 할인될 때 뭐 할 때 막 한 좌석 빠지면 늦고 그러면 가족이 추석 한 번으로 1년을 삽니다. 왜냐면 행복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냥 그 공간에 딱 간 순간 이 정도 별장 같은 이런 침대도 있고 이런데 아빠가 이걸 해주려고 우리 집에서 했어?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다 아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구워줬어요. 네, 그렇게 막 숯불에다 직접 거기 캠핑장처럼 하면 애들이 심지어 막 다른 아빠랑 그 시기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도 그거 너무 고마우니까 나중에 아빠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런 게 행복입니다. 엄청난, 그러나 분명히 돈이 들죠. 왜 그거 돈을 쓰냐? 그것 때문에 1년 살아요. 네,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뭐 물 말아 먹어도 그때 우리 그거 갔었잖아. 그거는 우리가 시나리오 쓴 거죠. 그리고 누군가 아빠가 했으면 또 엄마는 엄마대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큰아들은 저는 이제 제가 설거지를 많이 하지만 어떤 날 얘가 나와서 식기세척기를 갑자기 돌려요. 그러면 제가 왜 돌리지? 엄마 힘들까봐 돌린대. 그러면 이미 쟤는 돌리는 척으로서 나한테 사랑을 다 준 거야. 들어가. 엄마는 다 받았어. 그럼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합니다. 이러면서요. 벌써 쟤한테 마음을 받았잖아요. 네, 서로 어쨌든 이거는 그건 너무 특이 케이스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특이 케이스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해서 낳은 그 아이들과 남편 또 아내는 여러분들이 꾸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르고 고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고르고 골랐잖아요. 특히 지금 MZ세대는 더 고르고 더 고릅니다. 최대한 인성 문제 있어 없어도 찾고, 제 앞으로 미래가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뭐 회사 잘릴 것 같아 안 잘릴 것, 그거 모두 다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 연령이 다 늦춰진 거거든요. 그 본 사람, 근데 보고 그 사람 참 저 사람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까지로 될 일이 아니에요. 서로 키워줘야 돼요. 네. 서로, 왜냐면 다 큰 상태로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30 초반에 했어도 앞으로 클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앞으로 사회에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서로 남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했던, 나에게 만족을 줬던, 내가 고르고 골랐던, 무언가 꽂혔던 서로를 키워주는 겁니다. 네, 어려워요. 키워주는 게 어떻게, 내 자식도 어려운데 남의 자식이거든요. 말도 잘 안 듣고. 근데 저 사람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가능성이 뭐가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할 때 잘 될 수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서 더 성장이 있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 라고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네, 항상 보이진 않죠. 그러나 그 보이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써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걸 헤매고 있는데 저 정도는 내가 해주면 될까? 저 정도는 알려주면 도움이 될까? 아니면 말고 지금은 아니구나 하면서, 그러면 부부가 커요. 그럼 크면요, 한 사람이 나무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 컸어도 이 사람이 그늘이 돼요. 그럼 또 그 시기를 버텨요. 그리고 이 사람을 또 크고 하면서 부부가 저는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성장하고 또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또 부모에게 힘이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생각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아이들 때문에 바람잘 날 없을 때가 당연히 있죠. 아이가 없는 것보단.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안 늙는 거예요. 예, 당연히 이게 IQ도 떨어지고 나이 먹으니까 이게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애들 덕분에 지금 계속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네, 계속 아이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젊은 세대가 볼 때는 몰라, 아이는 너무 먼 얘기한데, 이 신혜 언니의 20년 다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천천히 하나씩 섹션씩 들려드리겠지만, 결국 결혼 만족도는 저는 높은 편입니다. 왜냐면 내 결혼이었고, 내가 선택한 남자고, 내가 결혼에 불만족 상황을 줄여나가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다행히 엄마가 그냥 이랬으면 좋겠는 아이들로 잘 자라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바라는 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어떤 직업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애들이 3명이 각자가 그 시기에 맞는 원하는 일을 하면 된다고. 3명 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건 있어요. 그리고 3명이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항상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풀려가고 있어요. 그거는 엄마의 바람, 한마디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거로 방향이 가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과 이 가족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느냐가 되게 그 그림대로 갑니다. 어쨌든 거기서 변수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지금 사연처럼 우리 애들이 결혼 안 한다, 아니면 결혼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을 생각을 안 갖고 있다 한다면 한번 이 영상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누나가, 이 언니가 20년 애를 낳는데 참 좋았대. 예, 그리고 그 좋았던 얘기들은 제가 서서히 풀어드릴게요. 왜냐면 모든 시대의 문제라는 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23살에 어쨌든 만으로는 23살에 애기 엄마가 된 건데, 그때 몰랐죠, 이런 시대가 될지는. 근데 저는 그때 나와서 이렇게 살아온 저의 20년을 잘 연구한다면 지금 이 답의 솔루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시대 흐름에 갑자기 트렌드가 된 것은 제가 트렌드를 알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젊은 엄마 아빠가 됐던 그 경험이 정말 제대로 정리가 된다면 많은 젊은 엄마 아빠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딩 엄빠도 요즘에 나오잖아요. 오히려 젊은 엄마 아빠한테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30대는 잘 결혼 안 할 거고 생각이 다 꽉 차서 해도 아이 안 낳을 확률이 많이 높아요. 지금 그런 마음, 이미 왜냐면 가치관이 다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말했던 오히려 20대 아주 20대 초중반의 젊은 엄마 아빠들은 젊을 때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들은 이게 저는 가능하다. 왜냐면 그래도 서로 순수한 마음으로 누굴 좋아했고 그러면은 충분히 아이 낳는 쪽으로 고통보다는 좀 생각해서 낳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이 안 낳는 심리는 그래서 고통이 지금 즐거움을 이기지 못해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